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절세 끝판왕, 절세 만능 통장으로 알려져 있죠.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511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민통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ISA 통장을 개설하신 분들은 많은데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즉 너무 좋다는 ISA 계좌, 그런데 수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 제대로 알자. 자, 이걸 알고 나면 ISA 계좌 함부로 가입하기 힘듭니다. 즉 왜 ISA 계좌를 이용해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을까?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ISA 계좌, 그 좋다는 ISA 계좌를 통해서 내가 돈을 불릴 수는 없을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ISA는 예금이든 펀드든 파생결합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 그러니까 ISA 계좌죠.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투자할 수도 있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우선은 세금을 아껴주니까, 즉 절세를 통해서 그만큼 재산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이고요. ISA 계좌는 지난 2016년도부터 도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효과를 보면 최소 가입 기간 3년 이내에 발생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일반행입니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0만 원을 한도로. 물론 서민형이나 농어촌형을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 서민이나 농어촌에서 연간 2천만 원, ISA 계좌에 지금 현재 제도 기준으로 보면 연간 2천만 원까지가 넣을 수 있잖아요. 서민이나 농어촌에서 연간 2천만 원은 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2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형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최대 5년까지, 자, 비과세 최소 기간은 3년을 넘어야 되고 최대 5년까지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ISA입니다. 자, 앞으로 ISA 통장의 절세 혜택은 더욱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ISA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 그러니까 현재 연 2천만 원 5년, 최대 5년 곱하면 1억 원인데 이것을 연 4천만 원으로 올리면 곱하기 5년에서 2억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도 올라갈 수 있겠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이지만 여야 모두 이 같은 법률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형의 경우에 현재 3년을 최소 한도, 최소 가입 기간으로 해서 2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서민형이나 농어촌형의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늘어날 수 있으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4천만 원, 한 달 평균 35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세 혜택 그리고 납입 한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자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살짝 있습니다. 자, 특히 ISA 계좌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은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법 시행을 앞두고 중개형 ISA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포함해서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에서 한 25% 정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 중개형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이 전액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자, 중개형 ISA 계좌는 또 무엇인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ISA 계좌는요, 유형별로
투자자가 맞춤형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이 있고, 예컨대 고객이 이렇게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상품까지 맞춤형으로 선택하는 신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투자를 아예 일임해버리는 일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입한 유형인데, 가입자가 주식 등을 포함한 투자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중개형으로 나뉩니다. 자, ISA 계좌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것은 단연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중개형 ISA입니다. 이 중개형 ISA는 위탁 매매업 허가를 받은 정권회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탁형이나 일임형과는 다르게 개인이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크게 보면 맡기는 것인데, 중개형은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자, 그런 편리성 때문에 중개형 ISA 계좌가 가장 많다. 자, 그런데 시작할 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왜 이처럼 좋은 ISA 통장을 이용해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이 없을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세 가지 이유부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ISA 계좌를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ISA 계좌 통장은요, 절세 통장이기 이전에 투자 통장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ISA 계좌 가입자 수는 511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411만 명이 지난 2021년도에 출시된 중개형 IS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ISA 계좌를 단순하게 절세 통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컨대 은행 예적금 1년 최대 2천만 원 한도잖아요. ISA 계좌가. 최대 2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 3%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 상품을 담았다고 쳐요. 그러면 1년치 이자가 6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치 이자 60만 원에 소득세는 주민세 포함해서 15.4%입니다. 그러면 약 9만 원 정도 돼요. 자, 1년치 2천만 원에 약 9만 원 1년 소득세는, 자, 그것을 3년 동안 할 수 있다. 그러면 3, 9, 27, 27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2년 차에 또 2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ISA 계좌에.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은행 예금을 3%에 가입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2년이죠. 3년을 한도로 한다면 비과세. 자, 그랬을 때 9만 원 해서 18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에도 또 2천만 원을 은행 예금에 가입할 수 있죠. ISA 통장을 통해서. 자, 그때 절세할 수 있는 이자 9만 원.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은행 예금으로만 이용한다면 3년 합계 54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54만 원이라도 절약했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나마 은행 예금, 한 번에 일시에 넣는 은행 예금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 은행 예금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넣는 적금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효과는 그보다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보니 주식형 펀드나 ETF는 그보다 수익이 더 많았어.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죠. 자, 그래서 ISA는 은행 예적금은 물론 할 수 있지만 은행 예적금에 그치기보다는 각종 고배당 주식이나 고배당 ETF 펀드도 분산 투자했을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투자잖아요. 그런데 투자해서 만약 손해 본다면, 절세 효과를 노리고 투자했는데 원금을 손해 본다면 아니야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IS 통장은 절세 통장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 통장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IS 통장을 통해서 내가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ISA 통장을 이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자를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ISA 계좌를 통해서 실제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ISA 계좌가 절세 끝판왕, 절세 만능 통장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자, 기본적인 절세 혜택 있죠. 앞서 말씀드린. 그 다음에 절세 혜택을 따질 때, 그러니까 3년 차에 이익을 따질 때 손익통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익 난 금융 상품만 아니라 손해 난 금융 상품의 손실도 이익에서 마이너스 빼줍니다. 이것을 손익통산 제도라고 하는데 이 손익통산 제도도 적용합니다. 혜택이 넓어지죠.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되면 예컨대 3년 후 최소 비과세가 적용되는 최소 3년 후가 되면 해당되는 돈을 ISA 계좌에 불렸던 돈을 연금 계좌, 예컨대 연금저축펀드나 IRA 이 계좌, 연금 관련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있고, 자, 이전했을 때는 연금저축계좌, 연금 관련 계좌에 절세 효과를 주었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앞서 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된다면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20%에서 25% 정도의 세율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너무 많죠. 이 같은 모든 혜택을 모두 받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욕심을 냅니다. 내 능력도 되지 않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내 능력은 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동 매수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 특히 매달 적립식 투자, 그것이 ETF든 펀드든 할 때 매달 이게 자동 매수가 되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중개형 ISA는 가입자 개인이 개별 상품을 매달 그때마다 직접 선택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적립식 투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번 투자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해야 하는데 그때 투자 상품의 가격이 계속 달라집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ETF에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들어갔는데 이 ETF 실시간 가격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제 샀어야 될 걸 하면서 후회가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괜히 후회가 생겨서.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다시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원통해서 못 사요. 자, 그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비과세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죠. 최소 3년 또는 5년 이상 그렇게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자, 거꾸로 말씀드려 볼까요? 셋째, 자동 매수가 안 된다. 그때마다 투자 상품을 내가 가격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다. 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3년 이상 5년. 자, 두 번째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혜택을 내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누리고 싶은 욕심에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안 되더라.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죠? ISA 계좌는 절세 통장이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투자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통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자동 매수가 안 된다는 것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국민 통장이 되다시피 한 ISA 통장 수익이 없다. 주변에 ISA 통장을 이용해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다.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ISA 통장을 이용해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부터 나는 돈 좀 번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네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절세 통장이기 이전에 투자 통장이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이 없으면 ISA 통장을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기능, 아까 혜택이 너무 많죠. 모든 혜택,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것보다 나에게, 즉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에 만족하고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종잣돈을 좀 마련하고 싶어.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3년 내에 내가 종잣돈을 좀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은행 적금이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왜?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자 조금 주니까. 또 3년 정도에 내가 종잣돈 마련하는데 돈 가치까지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은행 적금을 통한 종잣돈 마련, 이 기능만 생각하십시오. 그냥 은행 적금 상품 찾아서 ISA 계좌 통장 내에서 찾아서 그냥 계속 3년 동안 계속 적금을 드는 겁니다. 자, 그만큼의 이자를 내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자에 대한 소득세.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적립식 ETF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것만 집중하십시오. 매달 적립식 ETF 투자. 자, 그래서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보다 나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에 만족하고 집중하는 것이 좋다. 자, 세 번째. 자, 그래도 내가 특히 투자 상품에 부담스럽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 매수 기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적금식 투자에 한해서 증권회사별로 자동 매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각 증권사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자동 매수 서비스라는 것이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자동 매수라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 정도가 있는 거지, 그것이 투자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고, 또한 자동 매수 서비스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되, 어쨌든 ISA 계좌는 절세 통장이기 이전에 투자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동 매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절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죠. 수익입니다. 자, 수익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굳이 꼭 ISA 통장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ISA 통장은 가입자인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샀다 팔았다 이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절세 통장이기 이전에 투자 통장인 ISA 계좌에서 내가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재정 형편이나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투자 방법, 예컨대 저희 투자 자문회사 같은 경우에 자문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한 5년 정도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5년 정도 시간이면 특히 적금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투자가 좋다. 은행 적금보다는 투자가 더 큰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ISA 계좌 통장은 절세 통장이기 이전에 투자 통장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